LA 캘리포니아 산불에 대한 그 방화범이 잡혔는데 좀 독특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 언제나 말씀드렸지만은 방화범 중에는 소방관이 상당수 있다. 그런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람은 소방관은 아닙니다. 올해 초 LA 팰리세이즈라고 하면 상당히 고급 주택이 많은 동네로 알고 있는데 대형 산불이 났는데 AP와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은 방화, 그래서 그 방화 용의자는 조너선 린더 크네흐트, 아마 그 린더 크네흐트라고 하면 뭐 독일계 쪽 같아요. 느낌이 북유럽 쪽 뭐 그런 느낌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마 미국인이겠죠. 뭐 북유럽계일 수 있는 거고, 퍼시픽 팰리세이드 지역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이 사람 직업은 우버, 차량 운행이 직업인 것 같아요. 이제 등산로에 불을 지르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근데 이제 플로리다 주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정반대죠. 저 미국을 저쪽에서 저 동남쪽으로 도망을 갔으니까 아주 그냥 도망을 갔는데 근데 그 방어 혐의가 유죄가 돼도 5년형 정도가 최소라고 하는데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건 글쎄요, 이게 좀 기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정도라고 하면은 훨씬 더 형량이 세죠. 근데 이 사람을 체포하게 되는 과정이 실제로 조금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음, 이 사람이 그, 이, 그 이제 여기 뉴시스에는 최대 20년 징역형이라고 하니까 아까 5년 이상은 그건 최소 형량이니까 실제로는 앞에 건 기사가 잘못된 거고, 실제로 이 정도면 종신형, 최소한 이 최소 20년에다가 종신형까지 할 수 있죠. 공소장 에 따르면은 이게 이제 그 보통의 방화범들이 하는 짓처럼 상당히 그 이 방화 전에 흥분하고 화가 난, 보통 이런 각성된 상태에서 불을 지르고 그걸 통해 더 각성되는 경우, 그게 이제 제일 흔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처음 상태에서는, 각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은 불을 지르까지는 일종의 예열이 되지 않았죠.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각성이 돼 갖고 초기 각성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불을 지르고 그걸 보고 다시 또 더 각성되는 이 연쇄작용, 그래서 연쇄방화가 되는 거고, 이런 방화문들의 특징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신고도 하고 직접 신고도 하고 뭐 이런, 그리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서 소방대원들이 불을 진화하는 모습도 촬영도 하고 이런 것들 늘 이제 보통 전형적인 어떤 방식인데, 문제는 이 범인이 잡히게 된 게, 이게 플로리다에 잡혔는데 잡히게 된 게 챗 GPT와 관련됩니다. 무슨 챗 GPT가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하는데, 이 범인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챗 GPT에 대고 담배 때문에 불이 붙었을 경우 그게 내 잘못인가? 라는 그걸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이전에 어, 그 불타는 숲에서 군중들이 도망가는 모습을 표현한 그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챗 GPT가 자신의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이걸 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 왜 불질렀어? 아니, 전 불지른 게 아니라 담배 불에게서 싫어해요. 실제로 ChatGPT에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챗GPT의 기본적인 뭐 특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일정 정도 그 이 아마 기능 중에 하나가 이게 저장이 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이게 아마 그 이 수사기관과 챗GPT를 운영하는 어느 쪽과 연결돼 갖고 그것이 바로 정보가 수집돼서 뭔가 전달하는 기능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의 그 챗GPT라고 하는 기능이 일정 정도 사생활을 감시하는 어떤 역할도 충분히 기능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범인은 이 챗GPT를 자신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용도로 썼지만 이 사람은 이 챗GPT 안에 숨겨진 다른 기능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연방 FBI는 아마도 챗GPT의 본사에 그 지역이든 아니면 그 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 그 지역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보통 그 지역을 오갔던 차 번호 그게 택시건 자동차건 모든 사람의 그게 사실 크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통 발화점 근처에 그거에 뭐 차량이라든가 사람을 확인을 하고 그 사람과 연관된 형태의 챗 GPT 사용. 왜냐? 보통 이제 챗 GPT는 거의 모든 사람이 쓴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범인이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으면은 이게 소위 말하는 DNA 계보화 형태처럼 되는 거죠. 범죄의 범인을 다른 쪽에서 이제 잡는 거죠. 직접 거기서 잡는 게 아니라 글쎄요. 우리가 우려했던 인공지능의 기능 중에서 어떤 그 사생활 침해라든가 전체적인 어떤 이용자에 대한 감시 부분도 연동되어 있을 가능성도 분명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실제로 우리나라는 뭐 지금 챗 GPT를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이제는 우리나라가 표준화된 어떤 챗 GPT가 이제 만들어질 것이고 그것을 왜냐면 서버의 문제니까 그 서버가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예를 들면 네이버라든가 뭐 다음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걸 만들고 그 안에서 뭔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면 글쎄 어떨까요? 지금 저기 이 방화 사건이 사실 뭐 범인을 잡는 거라든가 방화범이 그 근처에 있었다는 건 우리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다 FBI에서는 다 알고 있었던 거고 근데 범인을 잡는 방식이 이제 AI를 이용한 거죠. 챗 GPT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근데 범죄에 관련된 AI 이용 관련된 부분에서는 제가 앞으로도 그 관련된 책이라든가 그런 논문을 좀 쓰고 싶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진호 씨라고 알죠? 음주운전의 무리를 빌었던 개그맨 이진호. 근데 그 이진호가 잡히게 된 이유가 그러니까 인천에서 양평으로 가는데 인천에서 같이 술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차 타고 이동하는 거를 신고를 했죠. 그래서 이진호가 잡히게 된 건데 문제는 그 신고한 여자친구가 5일날 변사체로 발견된 거예요. 지금은 뭐 자살로 추정되는 것 같아요. 뭐 아직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글쎄 이게 어떤 심적 부담감을 많이 뭐 호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런데 아마도 이제 그 주변에서 특히 뭐 이진호 가족도 그렇고 아마 주변에서 이 여자친구란 사람 뭐 주변에 많이 알 테니까 왜 남자친구를 신고했느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심각한 그 어떤 정서적 폭력을 가했을 가능성이 높죠. 뭐 음모론적으로 진짜 이진호 뭐쪽 사람들이 그 이 여자친구를 죽였다. 사실 근데 죽였을 어떤 그 뭐라고 하나 만약에 그랬다 그건 실익이 없습니다. 실익이 있어야죠. 그렇죠? 만약에 이 여자를 죽여서 자신의 죄가 뭐 경감이 되거나 뭐 아니면 뭐 입증할 수 없는 증거 뭐 이런 건 모르지만 지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 그뭐 그런 억측을 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간접적으로 이진호와 혹은 이진호가 직접적으로든 아니면은 뭐 주변 사람과 연관되든 어떤 정서적이나 이런 압박을 했을 경우 그 경우는 이게 죄가 되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그게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뭔가 법적인 틀 어떤 그 규정이 만들어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이 사람이 자살이라는 전제하에서 그리고 상당히 많은 심리적 압박을 어, 외부로부터 받았다는 전제하에서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글쎄요. 진실이 어떨까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뭐 그것도 다 지금 뭐 추정만 하는 거기 추정만 하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과 브라질 친선 경기 하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 바로 전에 저 봤을 때 한 골 먹었어요. 브라질 브라질이 잘하긴 잘하죠. 뭐 세계 최강이니까. 자, 감사원 요번에 국감 이제 들어가기 전에 뭐 늘 국회의원들이 이런저런 그 보도자를 많이 내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에서 감사원에서 받은 제출 자료에 따르면은 감사원 특히 수사기관 권력기관 애들이 내로남불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해외 출장이다 뭐다 해갖고 돈을 뭐 맘대로 쓰고 그거를 정작 어떤 그 감사라든가 아니면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 검찰 놈들도 마찬가지예요. 특수활동비 같은 거 지들 마음대로 뭐 저 회 처먹고 밥 처먹고 한우 처먹고 그러고 어디 뭐 그 지들 마음대로 그 쌈비천 쓰면서 영수증 공개도 안 하잖아요. 겨우 소송해서 겨우 그죠? 감사원도 똑같은 거예요. 감사원놈도 일종의 사정 기관인데 지들은 국외 출장을 뭐 맘대로 갔다 오고 근데 보수도 안 내고 뭐 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뭐 상세하지도 않고 그리고 누가 감사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감사원, 경찰 이런 놈들은 서로 지들끼리 짬짬이 해갖고 그러니까 내부 감찰은 뭐 생각할 수도 없고 그래서 외부에 의한 어떤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 검찰도 마찬가지, 감사원도 마찬가지, 경찰도 마찬가지. 여태까지는 검사들이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했지만 사실 검사애들도 감사원은 손을 안 댔단 말이에요. 지들도 구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무소불위의 껌껌하고 어두운 이런 어떤 이 국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런 구석은 없어야 되겠죠. 여태까지는 특권을 인정해. 지들은 매우 정의로운 것처럼 검사 새끼들, 감사원은 정의로운 것처럼 막 하지만 실제로는 구린 게 맞은 놈들이 워낙 구린 게 많은 놈들이 지들이 스스로 정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글쎄요. 이게 제가 그래서 국회 회계감사 시스템이 정상화돼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는 미국의 국회 회계감사라든가 영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개판이죠. 하지도 못하고 국회의원 놈들이 사실은 나쁜 놈들이 많고 투명하지 않은 놈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게 다 행정부의 수사 권력이잖아요.
물론 감사원은 뭐 헌법기관이라 하지만 걔네들은 그럼 걔네들 돈 쓰는 거는 그럼 지들 맘대로 쓰게 하나요? 그거 안 되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회로부터 감시를 받아야죠. 이거는 상권 분리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그렇죠? 조이대가 아니 대법원장이 재판을 어떻게 하든 그거는 재판 독립이라고 쳐도 이걸 하지만 돈을 잘못 쓰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표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회계 감사를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그게 사실은 실질적인 민주국가의 개혁, 실질적인 개혁입니다. 우리나라의 권력기관 놈들은 어디나 경찰이나 감사원이나 검찰 다 똑같은 놈들이나 국정원 뭐 다들 독특한 그 보이스피싱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나 봐요. 사은품 배송 사기 이런 거죠. 전화가 왔는데 거기 그 무슨 회사인데 뭐 캐피탈이라든가 그런 회사인데 그 사은품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 그런 거 신청한 적 없어요. 보통 그러죠. 그런데 그러면은 근데 좀 약간 혹하죠. 사은품이 선물이 왔다는 거니까. 그럼 저쪽에서 그런데요? 이상한데 그러면은 확인해 보시겠어요?라고 하는 순간 걸려드는 겁니다. 확인해 보시겠어요?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확인하면 돼요?라고 하면 그럼 제가 이제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보내드리고 뭐 고객님의 지금 번호로 뭐 보내드리니까 그걸로 확인 이렇게 하면 이건 걸려드는 겁니다. 그러면 제 번호를 저기 불러주세요라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번호가 그 번호를 불러준 대로 해도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그거는 실제로 뭐 1600, 1500, 뭐 1700 이렇게 해도 다 어딥니까? 보이스피싱으로 이렇게 번호가 변작된 겁니다. 세상에 별 희한한 그 보이스피싱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저도 좀 전에 문자가 왔는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고용보험 뭐 고용보험 상실 뭐 이런 거 득실. 저 프리랜서니까 이게 뭔가 이제 링크가 주소가 있는데 이게 CEO라 이건 아닌데 그죠? 왜냐하면 근로복지공단은 국가기관이니까 go.kr이죠. 근데 그 링크는 CEO예요. 이 새끼들 봐라. 이게 혹시 모르니까 이건 무시하고 근로복지공단에 들어가서 확인했더니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아주 교묘하게 고용보험 뭐 상실 자격 이런 거 굉장히 굉장히 정교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발신되느냐? 대부분 어디입니까? 캄보디아의 그 어느 그 대학생이 그 고문받아서 죽었다고 하는 그 범죄 단지에서 지들끼리 예전에는 그런 어떤 사기 단체가 따로따로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따로따로 뇌물을 바쳐야 되고 자기들의 어떤 보안이 안 되니까 이제 특정한 범죄의 단지를 만들어 갖고 치해복권지대 같은 군벌이 다스리거나 아니면 뭐 캄보디아 경찰도 함부로 못하는 그런 일종의 거기에 입주해서 서로 하청과 제하청은 참 기가 막힌 나라입니다. 그런 거. 이거는 국제적인 어떤 뭐 범죄 공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스라엘 애들이 대단한 거는 그게 대단하게 나쁜 짓이죠. 근데 자기의 국익과 관련된 거는 외국에 무슨 뭐 사법권이 있던 없던 가서 그 납치하고 죽이고 뭐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경찰이나 우리 국가한테 그런 거는 뭐 바라지도 않지만요. 바라서도 안 되지만 최소한 뭔가 신경이라도 써라. 언론이 지랄하고 그러는데도 그냥 신경도 안 쓰고. 그래서 그 우리나라 국민이 가서 고문당해 죽을 정도 뭐 가서 뭐 납치가 수백 명이 넘는데도 신경도 안 쓰고 있으니 참 가깝은 거죠. 오죽했으면 그 나경원이가 그거 국회에서 아이고 참 나경원이 정도가 그렇게 할 정도면 얼마나 그 허투루 보였으면 참 그런 생각도 듭니다. 10대 사망의 10대 사망의 최대 원인이 자살입니다.
우리나라의 10대 사망은 조금 줄었는데요. 네, 자살은 늘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그런 게 우리나라 10대에서 10살에서 24살까지 청소년 자살률은 세계적으로 탑입니다. 어, 뉴질랜드가 사실은 12.5명으로 우린 10.4명입니다. 아동 청소년 자살, 사실 아동 자살률이라는 게 아동이 자살을 어떻게 해? 근데 아동도 자살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 어떤 이 사회 정책이나 뭐 이런 범죄 정책 이런 것들이 전혀 실효성이 없습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위는 다 그 전달 체계 내에서 다 알아서 처먹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처먹고 그걸 수주받은 놈들이 처먹고 실제로 그럼 전체 예산은 수조가 넘어도 실제로 개인한테 실제로 수요자 국민한테 가는 예산은 그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조 쳐넣든 200조 쳐넣든 효과는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벌써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탑이라는 거 벌써 10년 전, 15년 전에도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근데 1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겠습니까? 뭔가 하긴 했을 거예요. 근데도 더 오히려 더 늘어. 그럼 그 돈은 누가 처먹었다는 겁니까? 그죠? 보건복지부 그 담당 그 주무 그 공무원 놈들이나 아니면 뭐 그거 했던 전문가라는 애들 다들 뒤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만큼 정책이랍시고 만들어놨지만 그게 실제로 수요자한테 얼마나 되고 그걸 실제로 됐을 때 뭐가 나오고 이런 토탈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정책이 너무 허황되고 만들어도 효과가 없고 근데 효과가 없어도 있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그 이해 관계자들은 그 정책이 좋은 거죠. 있어 보이니까 그걸 또 언론이라는 데서 빨아주고 학계와 관련된 애들이 또 그걸 먹은 놈들이 또 빨아주고 좋게 포장해주고 먹어치우고 결과 나오면 뭐 효과가 없어도 그냥 이게 다 그냥 그런 도둑놈들 집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심리부검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 얘기했습니까? 벌써 몇 년? 10년은 됐을 겁니다. 심리부검 얘기 나온 게 아직도 도입 필요성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얘기 나온 지가 벌써 10년 그 이전인데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사회정책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실은 정책이랍시고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웃기는 거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기 변호사 놈이 있는데 이 변호사는 완전 쓰레기죠.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변호사 단체를 복수로 둬야 된다. 대한변협. 이 새끼들이 그 징계권을 내부에 두니까 지들끼리 팔은 안 오른다고 손방망이 쳐봐.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변호사 새끼들이 이 수임하러 온 저기 그 의뢰하러 온 사람들 뒤통수 치고 처먹고 재판 안 나가고 기록 안 보고 고의로 뭐 사건 지고 막 개판이어도 기껏해야 뭐 징계 뭐 자격정지 몇 년 하고 다시 등록하고 그 한 번 사기친 놈들 나쁜 짓은 또 딴 데 가서 사기치고 이제 큰 어떤 사고 쳐갖고 범죄 저질러 갖고 한 놈도 버젓이 변호사 등록 받아줘. 그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 그런 걸 받아준 대한변협이란 그 변협이란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경쟁 체제 복수해. 왜 꼭 변호사 단체 하나를 둬야 되냐? 그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변호사가 흔히 말하는 이익 단체인데 그 웃겨요. 변호사가 무슨 공익이에 뭐 개소리가 무슨 공익입니까? 이익 단체지. 그러니까 그러면 뭐 맘대로 설립하게 놔두는 거예요. 보조금 줄 필요 없어요. 그 편의 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지들끼리 회비 모아갖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그러니까 근데 그걸 그런 법을 만드는 놈들이 대부분 변호사 출신들, 사법 기득권자들, 사법 카르텔이기 때문에 안 바뀌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그냥 입이 막 해도 결코 바뀌지 않는 세상. 너무 안타깝습니다.